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 하고요. 그리고 MBN의 불타는 트롯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양 오디션이요. 미스터트롯 시즌2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트롯맨은 미스터트롯 시즌2보다는 낮은 시청률이지만 14% 이상의 나름대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예상과는 달리 또 트롯 오디션이냐라고 하는 그런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양 트롯 오디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디션이 지금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불타는 트롯맨의 6회 방송 같은 경우는요, 불타는 디너쇼라고 하면서 경연과 관계없이 서른도, 김용림 등의 무대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같은 반열에 황영웅하고요, 박민수의 무대, 듀엣 무대를 꾸몄어요. 이렇다면은 지금 이것이 공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각 그 준결승전 이상에 올라가면요, 심사 과정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가 있어요. 팬들의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무대를 꾸미면은 그 무대를 꾸몄던 가수 참가자는 더 높은 문자 투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팬덤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경연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어젠가요, 이 머리를 깎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미스터트롯의 아주 진 팬이었고요. 최근에는 미스터트롯 시즌2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박지연이 미스터트롯의 박지연, 예심에서 1일 자체든 박지연을 보고 TV조선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느낌을 받았다. 뭐냐면요,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박지연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의 어머니를 도와서 수산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윤정하고 같은 소속사에서 가수 활동을 이미 했던 중고 신인이다라는 걸 알고, 와, 이게 속았다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속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면요, 그분이 뉴스장터 팬이거든요, 아니, 구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기당했다, 화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이처럼 박지연과 마찬가지로, 자 볼게요. 이 황영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사직서를 내고 이 오디션에 이렇게 출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황영웅도 이미 소속사가 있는 중고 신인이에요. 중고 가수예요. 조항조하고 같은 소속사에 있는 이미 활동하는 가수여서 이 부분도 좀 말하자면은 특정 참가자를 밀어서 말하자면 상위권에 올려놓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순수한 경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이 참가자예요. 미스터트롯 시즌2 박지연이에요. 박지연 같은 경우가 이제 1995년생이고요. 95년이니까 29입니다.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키가 183이고 호남대학교 중국어과에 있는데 소속사가 이미 있어요. 초록백 ENM. 이게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거든요. 예심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8년간 수산업에 종사해서 이렇게 거기서 어머니를 돕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 오디션에 도전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중고 신인이에요. 중고. 이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무명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황영웅도 마찬가지예요. 황영웅도 본인이 자동차 생산직으로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자신의 꿈을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다.
6년 넘게 이 자동차 하청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노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12월에 사직서를 내고 무작정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다 해서 풋풋함을 전달했어요. 이 오디션은 이런 점이 있어요. 양 오디션이 공이요. 지금 많은 타 오디션에서 우승, 준우승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들로부터는 신선함을 얻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게 이제 오디션인데 오디션의 본질하고 좀 벗어나기 때문에 노래는 잘하지만은 말하자면 대중적 인기를 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이렇게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굴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대형 스타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오디션의 본질에 맞는 경연이 되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서사를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이나 팬 여러분들은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두 참가자가 그렇지 않느냐. 황영훈 같은 경우도 불타는 트롯맨의 예심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현 지금 밀고 있어요. 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은 이들은 신인이 아니에요. 신인이 아니에요. 진흙 속의 진주가 아니에요. 이미 활동하고 이 참가자들은 오히려 현역부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가자들을 우승권, 상위권에 올려놓기 위해서 서사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 이것이 사기라는 거,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서는 오디션의 상위권에는 자기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상위권에 제작진이 넣어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경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지난 26일에 KBS 연중 라이브에 KBS가 발굴한 스타 1위, 2위, 3위 이런 내용의 연중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KBS가 발굴한 스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아티스트 이렇게 해서 순위별로 1위부터 8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1위는 이제 이명웅이에요. 이명웅. 그리고 2위가 송중기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3위가 한가인인데 여기에 이제 이들이 황영훈과 박지현이 풋풋한 신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죠? 3위가 한가인이고 4위가 송가인이에요. 그리고 5위가 차은우고요. 6위에 가수 황영웅이 있어요. KBS가 이미 발굴한 아티스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트롯맨은 마치 지금 자동차 말하자면 하청업체에 다니다가 가수가 되게 여기 지금 오디션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지금 바로 올라온 것처럼 풋풋함을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8위에는 박지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KBS가 발굴한 떡잎부터 알아본 아티스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스터트롯 시즌2는 박지현을 어머니를 8년 동안의 수산업을 돕다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거짓말을 이렇게 서사를 쓴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것을 확인한 많은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지금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장윤정이나 그리고 조항조와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까?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미스터트롯 시즌2 불타는 트롯맨이 나름대로가 아니죠. 미스터트롯 시즌2는 올 1월 같은 경우 2024년 1월 같은 경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불타는 트롯맨은 9위에 오를 정도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논란이 이제 심사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특정 참가자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짜로 거짓말로 서사를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황영웅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오디션에 도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지연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도와서 8년 동안에 수산업에 종사하다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도전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포장을 잘해서, 그래야 이 오디션의 성공은요 스타 탄생이거든요. 스타를 탄생하려면 이미 알려져 있는 스타로서는 안 되거든요. 포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풋풋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풋풋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진들이 소위 말하는 조작,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드러남에 따라서 많은 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프로그램의 심사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 두 트롯 오디션이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아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심사에는 문제가 있다. 심사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황영웅하고 박지연이에요. 이들은 KBS 연중 라이브에 최근에 지난 26일에 방송됐던, 여기에 보면 이미 KBS가 발굴한, 그것도 6위하고 8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6위의 황영웅 그리고 8위의 박지연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중고 신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게 필드에서 진흙 속에서 지금 발굴한 것 같이 이렇게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시청자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심사의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팬들이나 시청자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정리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